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맨큐의 거시경제학 챕터 12장 ISLM 모형의 도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재화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IS 곡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IS 곡선은 첫 번째 줄에도 나와 있듯이요. 재화나 용역 시장에서 실물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자율과 소득과의 관계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실물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겁니다. 실물 시장에서 균형을 나타내는데 어디 평면에다 나타내니? 라고 하면요. 우리의 관심사가 수평축에는 국민소득 Y라 할 것이고 수직축에는 이자율 R이라고 할 거예요. Y와 R의 평면에 그래프로 나타낸 곡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실물, 재화나 용역 시장에 대한 국민소득과 이자율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케인즈의 가장 기본적인 사고방식 중에 하나인 균형 국민소득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걸 살펴볼 겁니다. 그걸요, 케인즈 안의 크로스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럽니다. 십자가 모형으로 이렇게 크로스 된다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거기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케인즈의 사고방식을 기반으로 둔 케인즈 안의 크로스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이 모형을 통해서 균형국민소득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거를 우리가 파악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소득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러니까 이제 이전의 경제학자인 고전학파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뭐 수요 측면은 필요 없고요. 어떤 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생산 요소와 기술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좀 다른 시각으로 결정되는가, 요걸 볼 겁니다. 자, 우선 여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라고 하면요. 그래서 1번에 균형 국민소득의 결정 모형, 이렇게 한번 잡아볼까요?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균형 국민소득을 어떻게 결정하는가, 요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공급 측면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수요 측면에 의해서 결정된다. 요거를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줄에 케인즈는 그에 져서 일반 이론에서 한 나라의 총소득은 단기적으로 가계, 기업, 정부, 세 경제 주체죠. 해외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뺄게요. 자, 그들이 지출하고자 하는 수준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니까 이 균형국민소득 Y라고 할게요. 얘는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가계 부문에서 선택하게 되는 게 소비 C라고 쓸게요. 그리고 기업의 주체에 해당하는 투자라고 쓸 거예요. 정부 주체가 되는 정부 지출해서 G라고 쓸 겁니다. 그래서 가계와 기업과 이 정부의 그 선택에 의해서 이게 이제 유효 수요다 해서 수요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가계, 기업, 정부가 물건을 구입하려고 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수요, 그거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요거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요, 총수요, 이렇게 총수요라는 말이 이제 우리가 총수요, 총공급하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총지출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아니면 계획된 수요 뭐 이렇게도 쓸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인들이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지출을 증가시키면, 그리고 기업이 더 많은 재화나 용역을 판매할 수 있게 되고,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즉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은 주문이요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그 주문을 보고 생산을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가 중요합니까? 공급이 중요합니까? 라고 하면요, 둘 다 중요하긴 하지만 이 국민소득이 결정되는 거에서 기존의 경제학자인 고전학파는 생산 부문의 공급이 중요하다, 이렇게 본 거야.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가 먼저예요? 닭이 있어야 달걀을 낳긴 하는데 달걀이 있어야 또 닭이 태어나니까
뭐 사실은 애매하긴 한데 고전학파 쪽에서는 공급이 중요하다 이렇게 봤고요. 케인즈 학파에서는 수요가 중요하다. 고전학파에서는 생산을 해야지 그 생산에 따른 분배를 통해서 내가 소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고, 야, 생산은 아무나 그냥 막 하냐? 수요가 있어야지 생산하지 해서 수요 측면을 강조한 쪽이 케인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거기 네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케인즈는 뭐라고 했냐면, 케인즈는 대공황과 같은 경기 침체, 불황이라고 돼 있죠. 대공황과 같은 경기 침체, 엄청난 불황은 뭐 때문에 발생하는가 라고 하면요. 대공황은 거기 부적절한 지출. 그 부적절하다는 게 이제 부족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족한 지출. 지출이 물건을 사는 거죠. 수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출 때문이 바로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기 위해서 계획된 지출 이러한 단어를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한 거야. 여러분, 우리가 수요 공급에서 경제 원론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수요라는 것은 이미 물건을 구입한 게 아니라 구입하겠다는 자신의 의사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지금 계획된 이런 표현을 했는데 요거랑 실제 거기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 지출은 같은 게 아닙니다. 실제 지출은 이제 앞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긴 할 거야. 여러분도 공부를 해야지 하고 계획을 했는데 실제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어쨌든 궁극적으로 잠깐 계획한 대로 실천을 옮기지 못할지라도 어쨌든 공부를 하시고 합격을 하실 거야. 아니면 원하시는 뭐 취업이나 이런 거에 하실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 보시면 실제 지출이라 함은 요 실제는 두 번째 줄 볼까요? 가계나 기업이나 정부, 새 경제 주체가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지출된 이런 뜻이야. 약간 사후적인 그런 느낌이죠. 자, 이게 국내 총생산인 GDP랑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출은 지출한 이거로 GDP와 같아. 이렇게요. 자, 계획된 이렇게 있습니다. 계획된 가계, 기업, 정부가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지출하려는 계획이야 말 그대로 willingness입니다. 하려는 스케줄입니다. 지출하려는 총액을 나타낸다. 자, 두 개가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요. 생각한 것만큼 판매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기업들은 재고를 보유하게 됩니다. 자, 재고 투자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 자, 두 번째 줄 보세요. 기업이 계획한 것보다 적게 판매를 하게 되면 아니 기업이 생각했어. 아, 이번에 한 100개는 팔려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계획을 합니다. 기업이 노트북을 생산했을 때 100개는 판매가 될 거라고 계획을 했어요. 계획. 오케이? 자, 그런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 100개 아니고 80개까지만 팔렸어. 실제 80개만 판매가 되었다고 합시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계획은 100개까지 했는데 실제 판매한 거는 80개밖에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 20개가 안 팔린 거 아니겠습니까? 20개가?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20개가 근데 버리는 게 아니라 재고 판매로 들어가요. 20개는 재고 판매 이렇게요. 재고 투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재고 투자로 간주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가지고 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언젠가 팔릴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자기한테 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에 재고 투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생각한 것보다 계획한 것보다 더 적게 판매가 되면 이렇게 재고가 증가하는 거야. 재고가 증가하게 되고
이해 가시죠? 재고가 증가하게 되면은 네, 거기 보시면 계획한 거보다 더 많이 팔리지 않았어. 그러니까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아유, 이거 뭐 안 팔리니까 다음에 좀 생산 좀 줄여야겠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단락 보시면 계획된 지출의 결정 요인을 생각해 보자. 이게 이제 계획된 지출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정되는가 해서 그냥 expenditure 앞에 P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니면 계획된 지출 이렇게 해도 되겠고요. 자, 거기 보시면은 폐쇄 경제, 순수출 같은 거 없다는 상정을 할게요.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요게 이제 계획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비자가 얼마나 소비를 하겠다, 얼마나 투자를 하겠다, 얼마나 정부 지출을 하겠다, 전부 다 사전적인 계획된 그런 표현이 됩니다. 자, 소비 함수에다가 다음의 식을 추가합니다. 우리 소비는 어떻게 결정되니? 라고 하면은 가처분 소득의 함수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바로 밑에 보시면 C는 C 뭐 함수인데 내가 번 소득에서 세금을 뺀 나머지만큼을 내가 소비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나와 있는 요 변수 있잖아. y-t 이거를요. 우리가 disposable income 해서 처분 가능한 소득 해서 가처분 소득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용어 정리 잘 해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소득에서 세금을 뺀 나머지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외생적으로 주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투자라든가 정부 지출 외생적으로 주어져 있다. 네, 334페이지로 가보시면 이 조세도 외생적으로 주어져 있다. 이 발을 표시하게 되면 이게 바로 밖에서 주어진 외생적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네, 이렇게 정리했죠. 자, 그러니까 계획된 지출은 뭐에 대한 함수입니까? 하면은요. 소득, 그 다음에 계획된 투자, 그리고 여기 나온 정부 지출, 텍스 이런 거에 대한 함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 계획된 지출은요. 여기 보시면 요거 P라고 썼는데 얘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증가합니다. 왜요? 얘네들은 고정되어 있는 거지만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해서 소비가 증가하면 계획된 지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Y가 증가하게 되면 계획된 지출은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밑에 그래프를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가 소득. 밑에 그림 있죠? 계획된 지출 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여기 절편이 소득이 빵이어도 내가 여기 투자나 정부 지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직축 절편은 0보다 커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때 여기서 이 기울기가 뭐를 뜻합니까? 라고 하면 이 기울기는 한계 소비 성향 이렇게 표현하는데 소득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얘네들은 기울기가 없어요. I와 G 이런 것들은 원론에서 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하셨으니까 넘어갈게요. 원론에서 케인즈의 승수 이론 그런 것들은 다 하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한계 소비 성향 해가지고 소득이 증가했을 때 소비가 얼마나 증가하니 그거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MPC에 의해서 결정된다. 소득이 1달러 증가했을 때 계획된 소비가 얼마나 증가해서 계획된 지출이 얼마나 증가하는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하시게 되면 그 다음 이제 균형 상태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칠판을 새 거 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칠판을 새로 이렇게 열었어요. 자, 균형 상태의 경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균형 상태의 경제. 자, 우리는 균형 상태의 경제는 우리가 계획된 거랑 실제된 게 같아지는 그걸 나타내는데 거기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줄 볼까요? 경제가 실제 지출과 계획된 지출이 일치하는 균형 상태가 바로 그런 걸 가정으로 하게 되는데 밑에
GDP로 나타낸 게 바로 거기 보시면 Y 이렇게 됩니다. 총 소득뿐만 아니라 실제 총 지출과도 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Y라는 실제 지출은요, 계획된 지출과 같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 계획된 지출을 우리가 다시 이렇게 씁니다. 앞에 얘기한 것처럼 C. 이 C가 Y에 대한 함수죠. 그리고 I, 그리고 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Y 요거 나타내는 거기 실제 지출 이거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냐면 밑에 쭉 한번 보시면 Y라는 건 그냥 그 자체가 Y야. 그래가지고 45도 선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45도 형태, 그래서 실제 지출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실제 지출. 실제 지출이다라고 하면요, 이거는 1, Y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기울기가 이게 1이란 뜻입니다. 실제 지출은 기울기가 그래서 1로 45도의 그 기울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이게 이제 45도 크로스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요거는 다 아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계획된 지출이라는 거 P2 요거는요, 여기 얘네들이 이제 절편 역할을 하게 되니까 소득이 빵이어도 요 식을 정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럼 P2는 요거 이제 원래 이제 소비 함수를 구체적으로 써줘야 되긴 하겠죠. 요거 살짝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자, 소비 함수 주어집니다. 이거 자꾸 뭐 원론에서 하는 건데 책에 없어서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자, 이렇게 C는 이렇게 A, Y 뭐 이렇게 쓸까요? 아니면 이렇게 쓸게요. A 플러스 자, A 플러스 BY 이렇게 쓸게요. BY 이렇게. A는 0보다 크고요. 아니면 그리고 B는 이제 한계 소비 성향에서 0과 1 사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I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I는 독립투자니까 I0 이렇게 쓸게요. G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G0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정리하면 요 P2는 그냥 쓸게요. A 플러스 BY. 근데 여기서 A는 0보다 크고 B는 0과 1 사이 이렇게 상정할게요. 그리고 더하기 I, G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절편 역할을 하는 게 뭐야? 기울기가 B, Y 이렇게 되고 절편이 A 플러스 I0 더하기 G0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여기 수직축 절편이 A 플러스 I0 플러스 G0 이렇게 되고요. 기울기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이거 얼마야? B가 이제 기울기가 되는 거지. 여기에 나와 있는 요 B가 바로 기울기.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B가 여기 1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기울기로 1보다 작아요. 45도보다 요거보다 작아 완만하게 됩니다. 이해 가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균형 상태가 어떻게 결정되냐면 요거 두 개 같은 여기서 결정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A점 이렇게 돼 있죠. 만약에 기울기가 1보다 크게 되면 절편이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되니까 두 개가 만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 B라고 나타낸 기울기는 1보다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실제 지출한 요거와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Y는 이렇게 쓸 거야. CIG 이렇게 쓸 겁니다. 오케이? 지출 측면에서의 국민소득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335페이지 가볼게요.
A점이 바로 우리가 균형국민소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A점으로 어떻게? 지금 여기는 사실 의미가 없는 거야. 수직축은. 그러니까 수평축에 나와 있는 소득이 조정되는 과정, 수량 조정되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그래프 한번 보시면 336페이지 한번 볼게요. Y2라고 여기 돼 있습니다. Y2. Y2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지출된 거는 이만큼. 근데 여기 보시면 구입을 하겠다고 계획하는 게 더 큰 상황이야. 그러니까 느낌이 실제 지출한 거는 약간 공급의 느낌이고 이거는 사겠다는 구입 의사를 나타내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만큼 되는 거니까 계획된 지출이 실제 지출보다 훨씬 더 큰 거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 계획하지 못한 재고가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소득이 점차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이만큼이 아이고 내가 생산했는데 이게 더 원하는 사람들이 많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재고가 감소해서 기업들이 생각하는 거야. 감소하여 아니 우리 삼성이 만들어 놓은 스마트폰 재고 창고에 좀 쌓아놔서 그걸로 이렇게 소비자들이 주문이요 하면 내줬는데 이 재고가 자꾸 줄어들어. 그 미리 또 더 잘 팔리는 경제 호황이 오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물건을 더 주문이요 했는데 공급 못하면 돈을 못 버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공장의 생산을 증가시킵니다. 오케이,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재고가 감소하면서 생산을 증가하니까 국민소득은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반대로 이 상황에서는 Y1입니까? Y1. 자, 이 상황에서는 아이고 내가 실제로 이렇게 생산해서 지출한 거 이렇게 했는데 예상이 이게 조금 작을 것 같아. 그래서 이만큼 실제로 지출해서 공급의 느낌으로 보세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이고 다음에는 이게 좀 잘 안 팔릴 것 같네. 그러니까 이거는 재고가 증가하는 거야. 재고가 증가하게 되니까 야 생산 좀 수요도 없는데 생산을 줄여 해가지고 그 다음에 국민소득이 이렇게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균형으로 이렇게 조정되는 과정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고를 통해서 수량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조정되는 마샬리안 조정 과정이라 그러죠. 그래서 조정되는 과정 요거를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봐주시고요.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면 335페이지 마지막 단락 볼게요. 밑에서 세 번째 줄. 자, 요약을 하게 되면 균형민소득은 국민소득의 모형은 계획된 투자와 정부 정책, G와 T 이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 우리 주어졌다고 봤습니다. 이렇게 주어졌어요. 주어졌을 때 소득 Y가 어떻게 결정되는가? 계획된 지출과 실제 지출 그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도출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거 얘기할 거냐면 여기 고정적으로 외생적으로 주어졌다고 하는 변수가 변화하게 되면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외생 변수 중에 하나가 변화하게 되면 소득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끊었다 갈게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